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뭐 이슈가 많은 날 어떻게 우연찮게 대표님과 자주 뵙는 네. 것 같은데요. 일단 뉴욕 증시 흐름부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그저께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좀 강경 발언 때문에 시장이 한 2% 정도 빠졌는데 어제는 이제 또 그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면서 나스닥이 2.5% 정도 상승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결국 뭐 장 마감 한 30분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어떤 합의를 언급을 하면서 시장의 어떤 굉장히 강력한 그 매수세를 좀 불러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가 WTI가 한 2.58% 하락을 했고 또 이제 브렌트유도 거의 3%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결국 이제 유가의 하락 그리고 시장이 기대하는 부분들은 종전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부분 이미 시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제 뭐 주중에 빠르면은 뭔가 전격적인 종전 뭐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약간 돌긴 돌았는데 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좀 마음이 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이란 측에서는 외무장관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 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건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만 최종 결정까지는 좀 이제 절차가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발언들을 보면은 분명히 뭔가 이제 양국의 거의 이제 그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번에 이제 그 MOU가 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뭔가 이제 지금 뭐 핵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동결자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마 추가적인 협상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큰 틀에서의 이런 어떤 합의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9% 상승을 했고 마이크론이 11%, 그리고 인텔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투자 의견 매수 상향으로 인해서 9% 상승을 했고요. 결국 뭐 지금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일단 지금 시장에서 뭔가 좀 그 호재를 기다리고 있었던, 특히 지금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호재는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이 고점 부근에서의 최근에 약간 그 조정의 분위기가 나타났었는데 네. 결국 지금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이란 전쟁의 종결 이런 어떤 이벤트가 아니었나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앞으로 추후 협상이 또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합의했다라는 건 MOU잖아요. 네. 추후 핵 협상 또 뭐 호르무즈 해협 관련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변동성은 커질 수는 있지만 일단 긍정적인 뉴스로 장이 마감을 했다라는 게 좀 고무적인 것 같고요. 다른 이슈 다 제쳐놓고 저는 이제 스페이스X 상장 얘기로 좀 바로 건너뛰고 싶은데 네. 관심이 상당히 높죠. 조금 그렇죠. 전 나온 뉴스 보면은 주당 135달러로 이제 확정이 됐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사실 이제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의견이 약간 엇갈리는 건 맞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시각의 얘기들이 있는 반면에 네. 또 많은 또 이제 그 애널리스트라든가 전문가들은 너무 이쪽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언급들을 뭐 이제 간밤에 CNBC의 인터뷰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약간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는 어느 한쪽의 의견보다는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사실 지금 시장이 가장 그 기대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의 비전에 대한 어떤 지금 시장은 기대를 하는 거죠. 야, 뭐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아시겠지만 뭐 화성 프로젝트라든가 뭐 우주에다 태양광 센터를 짓겠다라는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태양광 AI 센터를 짓겠다는 얘기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은 일단 열광을 하는 거고 환호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반응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일단 시장의 관심도 높은 데다가 기관들도 뭐 예를 들면은 뭐 굉장히 그 우리가 얘기하는 큰 규모의 블랙록 같은 기관들이 여기다가 이제 대규모의 자금을 이제 쏟아붓는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그만큼 기대치는 높아져 있고 아마 상장 초기에는 약간의 그 이 주식을 사기 위한 또 못 사는 사람들은 약간 포모도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까지 좀 들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는 좀 약간 냉정하게 봤을 때는 과연 그렇다면 스페이스X가 이번 그 상장하는 그런 그 절차 중에서의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평가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깊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사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머스크의 꿈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성과나 실적이나 이런 게 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순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예. 상황인데 그거를 어떻게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좀 그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은 뭐 제가 이제 잘 드리는 말씀인데 스페이스X가 목표로 하는 기업 가치가 1조 7,500억 달러입니다. 예. 근데 이게 스페이스X의 작년 1년 동안의 매출이 190억 달러예요. 91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 갖다 이제 주가 매출 비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PSR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PSR이 그 엔비디아의 PSR이 21배예요. 근데 엔비디아는 아시겠지만은 빅테크들 중에서도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입니다. 네. 근데 엔비디아의 PSR이 21배인데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 적자 기업인 스페이스X가 91배의 PSR을 적용받는다. 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아 정말 고평가가 돼 있구나.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꿈을 사는 거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어느 예. 정도 좀 인식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선택의 문제고 또는 이제 평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 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앞서 있는 거고 그 분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미래의 비전이라든가 미래의 그 예측 가치를 갖다가 미리 지금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지금 어떤 대응 전략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기관들의 평가도 보면은 목표가를 갖다가 뭐 350달러까지 지금 이제 제시하는 기관들도 있는 반면에 좀 보수적으로 한 뭐 100달러대 후반이라든가 네. 이 정도로 굉장히 엇갈려요.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 상장 이후에도 이러한 어떤 고평가의 논쟁 그리고 또 이제 이익을 과연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논란들 네. 이런 부분들은 상당 기간 좀 지속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나 투자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바로 준비를 하실 텐데 사실 참고로 아셔야 될 게 미국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거래가 공모주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걸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변동성에 유의해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기대가 높을수록 공모주의 대비 첫날은 사실 이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뭘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첫날 추격 매수를 하는 게 맞나요? 사실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그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이제 이 스페이스X를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은 제 견해로는 조금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안 들어가도 네, 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시죠? 그 주가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들도 보면은 IPO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빠지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첫날이라든가 둘째 날 정도의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빠져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물론 스페이스X가 그런 부분들하고 뭐 같이 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일단 뭐 많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에서 우리 그 대형 공모주, 대형 IPO들의 사례를 봤을 때 예. 보통 그 상장 초기보다는 어느 정도 한 6개월 정도 이 정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매수가 좀 더 그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던 측면들이 많아요. 과거에 뭐 메타라든가 뭐 비자라든가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들 아마 많이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꼭 스페이스X에 대해서 초기에 들어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저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물론 시장의 관심은 굉장히 모아져 있지만은 뭐 스페이스X 말고도 사실은 또 올해 많은 또 기업들의 IPO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뭐 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지금은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모에 집착해서 바로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신 것 같군요. 정보를 제가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 비중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체 공모 물량의 30%가 개인한테 배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통상 보면은 5에서 10%라고 합니다. 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뜻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스페이스 같은 종목에 들어가는 기관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보유 기간을 가지고 물론 이제 단기적인 어떤 펀드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그 투자를 지향하는 펀드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적어도 이제 한번 뭐 매수를 하고 이제 물량을 받았을 때
물량을 일정 부분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그렇지가 않죠. 물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일론 머스크의 비전에 정말 베팅을 하는 분들은 주식 갖다 길게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그 우리가 얘기하는 단타성 그런 자금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그러니까 상장 초반에 주가가 뭐 이제 굉장히 변동성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변동성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상장 초반에는 진짜 좀 이제 이런 그 등락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개인 투자 비중이 높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이 어떤 종목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신 뒤에 엔트로픽하고 오픈 AI 네. 상장도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이 기다리면서 그러면 이것도 노려볼 만하다 그러면은 사실 국내 증시 수급에는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계속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뭐 일부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했죠. 이제 최근에 보면은 흐름이 미국 증시에서 우리나라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었는데 네. 이게 조금 바뀌고 있어요. 우리나라 예. 증시가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차익을 실현하고 다시 이제 미국 증시로 넘어가는 이런 투자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역시 그 배경에는 이 스페이스X부터 해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지금 예정이 된 오픈 AI, 엔트로픽 이런 상장 대형 IPO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그런 것을 겨냥한 자금들이 서서히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추론도 가능하고요. 뭐 사실은 뭐 이 최근에 보면은 한 5년 정도 대형 IPO가 실종이 됐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런 대형 IPO에 대한 위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 배경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스페이스X 상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관심사가 오픈 AI와 엔트로픽의 상장 경쟁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회사가 전부 다 이제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경쟁의 버즈가 누가 더 빨리 상장을 하느냐. 왜냐하면은 시장의 어떤 IPO 시장에 있는 자금들을 좀 더 빠르게 흡수하기 위해서는 네. 먼저 상장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이제 그런 아마 논리들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회사가 전부 다 뭐 비공개로 이제 그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아마 하반기에는 이제 스페이스X에 이어서 오픈 AI와 엔트로픽의 이런 IPO 경쟁도 또 하나의 어떤 시장의 중요한 그 관심사로 떠오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국내 증시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어제도 변동성 컸죠. 코스피 뭐 낙폭 다 만회하고 강보합권. 특히 코스닥은 4% 넘게 상승하면서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코스닥 시장이 워낙 그 코스피 대비해서 그동안 못 올랐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그러한 흐름들이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네. 이제 코스닥 1000선이 깨지면서 거의 900선까지 지수가 밀렸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좀 이제 강한 반발 매수세가 유비됐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정책 모멘텀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집행이라든가 또 이제 지금 아마 7월 정도부터 이제 코스닥 시장 개편에 대한 얘기들이 본격화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2부 리그로 나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스닥 투자 심리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확대시키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국민성장 펀드라든가 이런 자금들이 집행이 되는 부분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마도 하반기에는 코스닥 시장에는 전반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결국 지금 어제도 시장에서 힌트가 나왔습니다만 뭐 바이오라든가 소부장이라든가 또는 뭐 2차전지라든가 이런 쪽, 그러니까 코스닥의 어떤 그 주축을 이루는 이런 업종들의 그 관심이 아마도 상반기보다는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이 워낙 그 반도체 투탑 중심으로 오다 보니까 시장에 어떤 쏠림이 극도화로 나타났었는데 이러한 쏠림이 좀 해소되는 관점에서의 어떤 네. 그런 코스닥으로의 자금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감안을 한다라면은 저는 하반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좀 더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오늘은 이란 종전 합의 기대감 그리고 또 반도체주 뉴욕 증시에서 반등한 것 때문에 그렇죠.
다시 쏠림 현상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략 어떻게 짜는 게 그러니까 지금 좋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장만 놓고 보면 저는 다시 좀 그 반도체를 비롯한 대형주들의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봐요. 예. 어제 이미 애프터마켓에서부터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돌아서고 SK하이닉스가 이제 그 상승폭이 키웠거든요. 예. 결국 어제 애프터마켓에서의 상황이 오늘 본장에서의 상황을 좀 선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오늘은 아마도 국내 증시가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000선의 회복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그 시도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반도체 투탑을 중심으로 한 대형주들의 어떤 반등 시도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방점이 찍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이제 코스닥이 좀 쉰단 말이죠. 네. 그럴 때가 또 한번 이제 코스닥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 증시 전략 세워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